예, 선고하겠습니다. 2024 헌나 1호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4가지 점에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 4가지 점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만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헌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방통위의 의결 종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인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제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명이었으므로 제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명의 위원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게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제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 의결의 전제로서 위원 3인 이상의 제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요구하는 법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10개월이 넘도록 위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12조에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특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구방송위원회에 관해서는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의사 정족수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방통위법이 제정되면서 방통위에 관해서는 의사 정족수 규정은 두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제적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명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박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이 방통위법 14조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방통위법 14조 사항은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제척, 기피 제도를 두어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 14조 사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회피 사유의 전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박문진 의사 임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14조 3항은 기피 신청의 주체를 심의 의결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임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의 기피 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박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인 조능희, 송요훈의 기피 신청은 방통위에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의원 한 명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서류 검토, 결격 사유 확인,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격 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 중에서 2표를 모두 득표한 후보자만을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모집 공고의 내용과 방통위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박문진 이사의 추천 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 표만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박문진 이사를 추천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박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4가지 법률 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제적하고 있는 경우에 그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방통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제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방통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고, 방통위의 심의 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의무 중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제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판관 김영두의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에게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기각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혹시라도 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 경우에도 이거를 그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아서 파면을 할 것인가, 이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법은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3조 2항의 의결 정족수로 규정한 제적위원 과반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제적위원 2명에 의한 의결의 위법성이 도출되는지도 방통위법의 문헌만을 보았을 때는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판례도 아직 확립된 바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전부터 방통위는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주요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결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의 방통위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어 방통위의 기능 마비와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었고,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며,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많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력 분립 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법의 구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보충 의견으로 이러한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은 이용 의견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14조 3항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 거죠.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